몸에 좋은 줄만 알고 즐겨 먹는 팥이 궁합이 좋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는 순간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에 좋은 팥도 서로 궁합이 맞은 음식과 함께 드셔야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맛의 궁합이 좋다고 해서 영양의 궁합까지 좋은 것은 결코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팥의 놀라운 효능 7가지, 팥과 함께 먹으면 상극인 음식, 그리고 암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팥도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의 건강하고 힘찬 하루를 응원하며 50대 채널 시작합니다. 고소하고 영양분이 가득한 팥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의 숙변을 시원하게 없애주고 나이 들수록 쉽게 빠지는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해서 윤기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팥은 특히 몸속의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손과 귀가 꽁꽁 얼 것만 같은 추운 날씨엔 팥이 들어간 호빵이나 붕어빵은 꼭 생각나는 간식입니다. 팥은 그 자체로 섭취하기보다는 팥고물, 팥앙금으로 많이 쓰이며 주로 떡이나 죽 외에도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한의학에서는 팥을 붉은 작은 콩이라는 이름의 적소두라 부릅니다. 평소 심장이 약하거나 피부병 또는 당뇨가 심한 환자들에게 약재로 사용되어 팥을 삶아서 먹거나 끓여서 팥물을 자주 먹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팥은 예로부터 애군과 질병을 물리친다고 해서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는 팥죽을 쑤어 먹는 풍습이 있으며 최근에는 비만을 없애주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팥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에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팥이 건강해주는 이로운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탈모를 예방하는 데 강력한 효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발세포 역시 노화되기 때문에 기능이 저하되어 젊을 때보다는 자연스럽게 머리숱이 줄어드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모발의 성장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기능은 떨어지고 모근 세포를 파괴하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모발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팥을 꾸준히 섭취하면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팥에는 두피 건강을 증진해주는 비타민 B군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군 영양소 중에서도 특히 비오틴은 모발의 생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비오틴은 일반적으로 손톱과 모발을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모발을 윤기나고 탄력있게 가꾸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팥을 끓여 만든 팥물이나 팥을 넣은 밥을 먹으면 탈모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팥에는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으며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팥에는 나트륨의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을 이완시켜주어 혈압 상승을 막는 효능이 있습니다. 평소에 팥을 끓여서 팥물로 마시거나 팥밥을 꾸준히 먹으면 신장이 건강해집니다. 따라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니 몸이 붓는 부종이나 붓기는 사라지고 혈관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며 고혈압 증상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당뇨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팥은 당뇨병 치료와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매우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팥에는 혈당 관리에 좋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는 사과의 10배, 삶은 양배추의 6배가 넘는 식이섬유의 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가 팥밥을 먹을 경우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여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주고 식후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효능으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넘어서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팥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300g 정도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우리 몸은 비타민 B가 부족해지면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팥은 비타민 B1 함량이 가장 많은 곡물입니다.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어 에너지를 생성해주기 때문에 피로 물질이 근육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당질 대사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억력을 증가시켜주고 수면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효능으로는 해독작용에 탁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팥을 적소두라 부르며 약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팥은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몸이 붓거나 배가 더부룩하게 불러있는 병증과 간경화로 인한 복수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장이나 요로에 돌이 박혀있는 요로결석에 사용되었으며 몸의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효능으로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팥 껍질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분할을 활성화하고 뼈를 부러뜨리는 파골세포의 분할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연구팀은 골다공증은 뼈를 만드는 세포에 비해 파골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팥밥이나 팥죽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과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일곱 번째의 팥 효능으로는 암 예방에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팥의 사포닌 성분은 자연적으로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화합물의 일종으로 식물이 병충해를 만나게 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일종의 방어물질입니다. 이 사포닌 성분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에 항암작용을 하기 때문에 각종 염증 제거는 물론이고 암을 예방하는 데 강력합니다. 게다가 팥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다량 들어있어서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또한 장내 노폐물과 묵은宿변을 깨끗이 청소해주며 장의 염증까지 없애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팥도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팥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를 부르는 나쁜 궁합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팥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궁합은 바로 정제된 설탕입니다. 팥은 달달한 팥죽, 시원한 팥빙수, 팥 양갱이 등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음식들은 맛은 참 좋지만 좋은 궁합이 아니랍니다. 설탕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제된 흰 설탕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성염증과 신장 및 심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게다가 피부에 노화를 부르고 주름진 피부를 만들어버리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팥과 설탕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팥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 때문입니다. 붉은 팥을 삶다 보면 거품이 올라오는데요. 이 거품이 바로 인삼과 홍삼에 들어있는 기적의 항암 성분인 사포닌입니다. 팥의 사포닌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염증과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강력한 효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조상들은 비누가 없을 때 팥을 우려낸 물로 세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팥의 사포닌 성분이 모공의 오염물질과 피지를 흡착해 깨끗이 제거해주고 피부의 단백질 합성을 도와 튼튼하고 윤기 나는 피부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유에서 사포닌 성분은 피부 노화 방지와 주름 개선 및 미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기능성 화장품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좋은 사포닌 성분은 설탕과 함께 드시면 모두 파괴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팥을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맛 나는 팥을 먹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팥과 궁합이 나쁜 음식은 정확하게 정제된 설탕입니다. 그러니 흰 설탕 대신 꿀로 단맛을 내주시거나 아니면 비정제 설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비정제 설탕으로는 케인슈가, 터비나도, 카소나드, 마스코바도 등이 있습니다. 비정제 설탕의 장점은 사탕수수에서 원당을 추출해 그대로 가열하고 건조하는 최소한의 과정만을 거쳐 만들어지는 당분입니다. 때문에 순수한 당분 이외에 칼슘, 마그네슘, 철분과 같은 무기질과 식이섬유,
폴리코사놀이라는 영양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색깔은 진한 갈색을 띠고 있고 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비정제 설탕의 무기질은 체내 영양소 대사에 영향을 주고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주며 폴리코사놀은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며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비정제 설탕은 심장의 열로 입이 마르는 것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산속 바위 틈에서 채취한 꿀과 같은 효능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을 정도로 보약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던 식재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비정제 설탕은 매우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는 자일로스나 알룰로스 등이 설탕 대체제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색깔과 형태만 보고 비정제 설탕으로 여길 수 있지만 비정제 설탕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제품들은 비정제 설탕과는 제조 과정이 다른 당류일 뿐만 아니라 정제 설탕의 성분을 첨가하여 식후 혈당 지수를 높이지 않고 포도당의 흡수를 방해하는 원리로 만든 것입니다. 구입하실 때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팥과 상극인 경우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팥은 건강에 이로운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뇨작용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의 붓기를 빼주고 몸에 쌓인 나트륨과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최근에는 팥의 체중 감량 효과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 팥은 부종을 빼주는 최고의 다이어트 비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이뇨작용은 신장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팥의 칼륨은 칼륨의 으뜸으로 꼽히는 바나나의 4배, 쌀의 10배나 되는 엄청난 함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팥을 과다 섭취할 경우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육 무력감, 피로감, 저혈압,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마치 근육이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나 더 나아가 심장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평소에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특히 삶은 팥물을 물 대용으로 드시거나 팥을 밥 대용으로 드시는 것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팥과 최악의 궁합인 경우는 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팥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팥에는 사과의 10배, 양배추의 6배가 넘는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게다가 팥의 사포닌 성분은 혈관 속의 찌꺼기와 노폐물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으니 그야말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과다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팥의 성질은 차갑기 때문에 소화기관을 경직시켜 만성 소화불량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이 약한 사람은 팥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팥과 최고의 궁합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진저롤 성분은 항염 효과와 항균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하지만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와 독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체내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해서 외부와 싸우는 힘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생강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면역력이 증가해서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회복하는 속도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빨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체온을 높여주고 원활한 혈액의 흐름을 도와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을 팥과 함께 먹으면 팥의 차가운 성질을 생강이 중화시켜주고 알싸한 맛을 내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위장 운동을 촉진해 팥의 소화를 높여줍니다. 또한 팥의 붉은 색소를 띠는 안토시안 성분은 항산화 물질로 세포의 노화를 막고 염증과 암을 막아주는 강력한 효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모세혈관에 영양을 가득 공급해서 혈액이 잘 순환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때 생강과 팥이 만나면 항암 효능이 극대화되어 몸속 발암물질을 살균해주고 더 나아가 유전자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심지어 생강은 쪄서 말리면 그 효능은 10배나 증가하는데요. 이렇게 말린 생강은 팥과 함께 끓여서 팥생강차로 드시면 팥의 과도한 이뇨작용은 막아주고 수족냉증 문제는 해결해주며 항암 효과까지 발휘하는 기적의 항암차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팥생강차를 하루에 3잔 이상 6개월 정도 섭취한 결과 혈당 수치는 내려가고 몸무게도 잘 유지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처럼 좋은 최고의 궁합 음식은 바로 찹쌀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팥하고 찹쌀을 함께 넣어 드셨는데요. 한방에선 찹쌀은 기운이 허약하거나 또는 냉하고 허약한 폐를 보강해주는 식품으로 여깁니다. 찹쌀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비와 위장이 차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나 노약자와 병을 앓고 난 환자의 체력 회복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는 찹쌀에는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B1, 비타민 B2, 철분 등의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과 대사 기능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팥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 찹쌀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온도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팥은 몸에 좋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단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뇨작용이 과하여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팥을 찹쌀과 함께 드시면 팥의 과도한 이뇨작용으로 인해 우리 몸의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는 것을 찹쌀이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팥과 찹쌀은 소화로 고생하는 분들의 소화를 돕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푸석해지고 탄력이 없어진 피부에 수분과 유분을 공급해 튼튼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팥과 찹쌀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조합입니다. 세 번째로 팥과 최고의 궁합 음식은 바로 단호박입니다. 팥과 호박 모두 이뇨작용이 뛰어난 음식인데 최고의 궁합 음식이라는 점에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팥과 단호박은 이뇨작용으로 유명한 음식이지만 서로의 이뇨 과정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팥은 강한 이뇨작용을 통해 몸속의 부종이나 노폐물을 수분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반면 단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고 나트륨과 수분 배출을 촉진하는 방법을 통해 이뇨작용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호박과 팥은 같은 이뇨작용을 하는 음식이지만 서로 다른 이뇨작용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단호박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비타민 B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팥은 비타민 B군이 매우 풍부한 곡물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은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궁합인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에서 팥과 단호박을 함께 드시면 에너지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 쉽게 느끼게 되는 만성 피로와 무기력함은 없애주고 우리의 감정 조절과 수면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군이 세로토닌 합성에 관여하여 불면증 해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호박에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풍부해 당뇨에 도움을 주며 침침한 눈을 완화하여 시력을 향상시켜줍니다. 팥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액을 맑게 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성인병 예방에 큰 효능이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과 활력을 위해서 팥과 단호박은 단호박팥죽으로 또는 단호박파차로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팥의 효능 7가지와 팥과 함께 먹으면 상극인 음식, 그리고 팥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하자면 팥은 정제된 설탕보다는 비정제 설탕과 함께 드셔야 효능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팥은 생강, 찹쌀, 단호박하고 함께 드시면 서로의 영양 균형을 높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장이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 과다 섭취는 만성 소화불량과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근육 무력감,
피로감, 저혈압, 부정맥 등과 같은 고칼륨 혈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팥을 잘 챙겨 드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0대 채널이었습니다.